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펀드 스트라트의 톰 리, 최근 CNBC 인터뷰 내용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톰리 분석이죠. 관세 문제부터 해서 뭐 시장 심리, 투자 전략까지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분석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 미션은 이걸 통해서 당신이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일 흥미로운 건요. 톰리가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게 좀 의외였어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물론 있지만 그 사법 시스템이 개입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아, 법원에서 좀 조정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실제 관세 범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거치면서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걸러지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약간 위험 제거 장치처럼 작동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 주식시장에는 순긍정적, 넷 퍼지티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아, 순긍정적이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 생각은 거의 정반대 아닌가요? 다들 엄청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완전 다르죠. 톰리도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회의적이다. 특히 헤지펀드들 보면요. 뭐 총 포지션,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 투입한 건 많아도 순 포지션은 낮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샀다가 바로 해지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하락에 베팅하거나 위험 회피하는 비중도 높아서 실제로는 이 상승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 이런 신호로 본다는 거죠. 현금도 여전히 시장 밖에 많이 대기 중이고 투자자들이 꼭 뭐랄까 하락을 정당화할 핑계를 계속 찾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일종의 걱정의 벽을 스스로 쌓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바클레이즈 같은 데서 나오는 관세 우려 같은 것도 그냥 그 걱정의 벽 중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관론이 많은데도 그는 주식의 위험 보상 비율은 여전히 괜찮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뭘까요? 뭘 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핵심 전략은 아주 명료해요. 저점 매수, 바이 더 딥. 아, 바이 더 딥.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사라. 네, 그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관세 문제가 결국엔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상당히 큰 순환적 랠리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상당히 큰 순환적 랠리. 그럼 그 랠리를 이끌 섹터는 어떤 걸 보고 있나요? 주로 산업재, 그리고 금융주, 또 기술주 이렇게 꼽고 있어요. 기술주요. 기술주라면 뭐 MAG7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 MAG7 같은 대형주들도 물론 포함하고요. 근데 또 강조하는 게 많이 하락했던 워시드아웃 기술주들 있잖아요. 아, 이미 좀 많이 빠져서 투자자들 기대치가 낮아진 종목들. 네, 그렇죠. 이미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친 그런 기술주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소형주 얘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정제가 불확실하니까 제일 많이 타격받았는데 반대로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제일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였죠? 네, 정확합니다. 경제 전망, 그러니까 가시성이 좀 뚜렷해지면 소형주가 아주 강력한 반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2026년쯤 되면 연준, 페드가 지금보다는 좀 더 비둘기파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도 하는데요. 아, 통화 완화 쪽으로요?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투자 심리도 개선되니까 이건 뭐 위험자산 전반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바람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톰리는 현재 시장에 퍼져 있는 그 비관론, 걱정의 벽에도 불구하고 관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또 앞으로 연준 스탠스 변화 같은 걸 보면서 순환적인 강세장을 예상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전략은 저점 매수를 권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섹터는 산업재, 금융, 기술주. 여기서 기술주는 많이 빠진 종목이랑 MAG7 포함해서요.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분석은 결국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적인 흐름이랑 잠재적인 반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단기 변동성보다는 큰 그림을 봐라. 네, 관세 불확실성 해소나 뭐 연준의 완화 가능성 같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제언인 거죠.
분명히 흥미로운 관점이긴 합니다. 분위기, 그리고 톱니의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 이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톱니의 표현을 빌리자는 당신도 모르게 하락에 대한 핑계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의 예상대로 순환적 랠리가 찾아온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다음 저희 탐구 전까지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